이종,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714번째 시간으로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살아갈 것인가 라는 칼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살아갈 것인가? 황희영 경제학 박사. 지난신문.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람들이 뒤엉켜 재활용품을 찾는다. 음식물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지 사람들이 코를 막고 역겨워한다. 바람이 불면 켜켜이 쌓인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개를 내민 썩어가는 비닐들이 날갯짓을 한다. 새떼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이를 찾는다. 먹이를 찾는 새떼가 사람들과 술래잡기를 한다. 영국 BBS 지구, 어스, 방송에 나오는 서남아시아 어느 나라, 쓰레기 더미 영상을 봤다. 쏟아져 나오는 비닐과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혼재된 채로 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쌓이는 것은 다른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난 장마 때 여러 댐으로 흘러들어와 수면을 다 덮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 더미를 봤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일상을 되돌아보며 생각해보자. 썩는 음식물 쓰레기는 이곳에서 논외로 하자. 식료품 등 가공식품은 플라스틱이나 비닐 재질로 포장된다. 마트나 시장에서 농산물이나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비닐봉투에 담아준다. 배달 음식과 물품은 파손을 우려해 더욱 많은 양의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포장한다.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가져올 때도 비닐 커버를 씌워 가지고 온다. 과자 빙과류 테이크아웃 음료 등 그 포장재가 비닐이거나 플라스틱이다. 농업용자재도 모두 비닐로 포장돼 있고 직접 비닐도 많이 사용한다. 비닐은 땅에 묻으면 썩는 것과 영구히 썩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 주변의 비닐은 썩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썩는 비닐은 제조 원가가 높기 때문에 많이 사용치 않는다. 내 집에서 생긴 비닐과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가 어떤 경로를 거쳐 폐기 처분되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소각용 일반 쓰레기는 지자체가 판매하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수집통에 넣거나 모아두었다가 쓰레기차가 올 때 싣는다. 재활용이 가능해 종류별로 선별한 쓰레기는 마을별 아파트별로 정한 날에 정한 장소에 내어 놓는다.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재활용품 수집업체로 모아진다. 이곳에서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재활용 가능 물품은 이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재생 원료인 폴리에틸렌, 과 폴리프로펠렌, PP 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보내져 여러 가지 제품으로 재생산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재생용품 가격도 떨어져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이 뚝 떨어져 영업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둬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택배나 배달 물품이 급격히 늘어나 쓰레기도 전년 동기보다 15% 이상 늘었다고 한다. 쓰레기는 쏟아져 나오는데 수지가 안 맞아 수거업체가 수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2018년 4월에 중국이 쓰레기 재활용품 수입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던 쓰레기 대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 궁극적으론 쓰레기 발생을 줄여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언론이 앞장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 충분히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주관이 되고 전 부처가 동참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추진하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큰 그림을 정부가 그려라. 그리고 추진은 과거의 새마을운동처럼 민간이 하도록 하자. 모든 행정 업무가 불필요한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게 설계돼야 한다. 온 국민이 취지에 공감하고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이 적극 홍보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기업은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포장도 가급적이면 줄이고, 포장이 필요하다면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포장재를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원가가 높아져 경쟁에 불리하겠지만 모든 기업이 동참한다면 경쟁의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유통업체나 자영업자들도 판매품의 포장을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피해야 한다. 시장에서 소량의 물건만 사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판매 형태를 바꿔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 수거비를 차등해서 적용하는 제도를 적용하면 어떨까? 1인 기본 방출량을 산정하여 가구마다 매월 방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쓰레기량을 정하고 그 이상에 대하여는 그보다 높은 비율의 수거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하여 버려지는 것과 재활용되는 것을 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개인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장바구니를 소지하여 비닐이나 플라스틱의 포장 자체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커피 등 음료 판매점에서도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야 한다. 지금은 전염병 확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용치 못하게 해야 한다. 건축 자재나 공공시설, 자재, 농업용 자재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지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살아가야 할 터전이다. 우리가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흠집 없이 잘 쓰고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는 길이고 앞으로 사랑하는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